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낯선 사람이 아닐 겁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요? 가까워질수록 더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온기 대신 서운함이 스며들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걸까? 200년 전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란 서로 다치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오늘은 그의 지혜를 빌려 관계의 상처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우면 아프고 멀면 외롭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야기 중에 고슴도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이번엔 추위가 찾아옵니다. 다시 가까이 가면 또 찔리고 떨어지면 또 춥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의도치 않게 상처가 생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박힙니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금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어느 날은 피하고 싶을 때, 가까워지고 싶은데도 어색해서 한 발 물러서게 될 때,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음은 멀게 느껴질 때,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의 습관도 다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익숙함이 오히려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맨날 저러지? 저 습관은 도대체 언제 고치려나? 사소한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신혼 때는 귀여웠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거슬리는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적당한 거리가 없으면 사소한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숨 쉴 틈이 없으면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내 손으로 키운 아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지? 왜 찾아오지 않지? 서운한 마음이 쌓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도 이제 자기 삶이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여전히 아이 곁에 있고 싶지만, 아이는 이미 독립된 어른이 된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거리 조정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조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리감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엔 한 뼘의 여유가 복이다. 이 한 뼘의 여유가 서로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작은 방패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경 써서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편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모든 불행의 뿌리다.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흔히 느끼는 서운함을 떠올려 보시면 그 의미가 천천히 와닿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평소엔 다정하던 사람이 오늘은 유독 무심하게 느껴질 때,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럴 때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 서운함의 절반은 사실 내가 만든 기대 때문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겠지. 이만큼 베풀었으니 돌려받겠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이런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치우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금방 가버립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피곤한 겁니다. 평소에 바쁘게 살다가 겨우 시간 내서 온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쉬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온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죠. 이게 기대의 차이입니다. 내 기대와 상대의 현실이 다를 때 그 틈에서 서운함이 생깁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과 리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상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말로 표현하는 게 익숙한데 상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익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주 연락하는 게 사랑인데 상대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서운해하고 끊임없이 상처받게 됩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라. 서운함이 올라올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혹시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기대를 비우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관계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건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전화 한 통에도 고맙고 잠깐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행복의 기준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두 선물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다시 살리는 순간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고독이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얼굴을 내밉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신답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나를 조금씩 맞추고 조절합니다. 엄마니까 참아야지. 아버지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친구 앞에서 너무 힘든 티 내면 안 되지. 이렇게 평생을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언제였나요?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시간.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추억에 잠기는 시간. 이런 순간 하나하나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기술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계속 TV를 켜놓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조용하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조용함을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도 점점 그 고요함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속담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해야 멀리 본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이 보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혼자여도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갈등은 싸움보다 거리 조정이 더 중요하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자꾸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말만 하면 어긋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성격,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왜 안 바뀌어? 하고 답답해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습관, 내 성격, 내 방식. 이걸 누가 바꾸라고 하면 쉽게 바뀌던가요? 그래서 갈등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관계의 거리와 리듬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 보며 살았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컸습니다. 그런데 각자 결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면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괜히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누구 자식이 더 잘 되나? 비교하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전처럼 지내자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1년에 몇 번 편하게 안부만 나누는 사이. 그 정도가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자주 만나면 불편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잠시 거리를 두면 서로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하고 답답해하기보다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속담도 조용히 알려줍니다. 인연도 때가 있다. 모든 관계에는 가까워지는 때가 있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부딪힌다고 해서 영원히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인연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 서로 지칩니다. 흐름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좋은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소중하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따뜻한 사람.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기질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서로 나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조용한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피곤해하고, 활발한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하고 답답해합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리듬이 다른 두 사람일 뿐입니다. 마치 왈츠를 추는 사람과 트로트를 추는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춤을 잘 추지만 박자가 맞지 않으니 어색한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의 이웃,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정리가 됩니다. 어떤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연락이 끊기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 수십 명의 지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 나와 리듬이 맞는 사람과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보다 마음이 맞는 몇 사람과 깊이 교류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 속담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과 친할 필요 없다. 맞는 한 사람으로 족하다. 인맥이 넓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도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우리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건 사실 몇 안 되는 인연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고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서 누리는 진짜 행복입니다. 말보다 감정을 보면 관계가 달라진다. 누군가의 말이 이유 없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그 날카로운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말하지만 결국 감정으로 행동한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의 뿌리에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의 짧은 짜증 속에는 피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표현할 곳이 없으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으로 나오는 거죠. 배우자가 퇴근하고 와서 말도 없이 TV만 봅니다. 오늘 어땠어? 물어봐도 응, 그냥 그래 한마디뿐입니다. 서운합니다. 나한테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린 겁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참고 싶지 않아도 참았습니다. 집에 와서야 겨우 그 가면을 벗는 겁니다. 말이 없는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친한 사람의 무심함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민망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멀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운 말 아래엔 속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으면 나도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하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도 지금 힘든 걸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지킨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적,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받아 잠이 오지 않았던 적,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낯선 사람의 말보다 훨씬 깊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은 타인에게 있지 않다.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가 다정하면 내가 행복하고 상대가 무심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삶. 이건 너무 위태롭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하면 우울해지고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배우자가 칭찬하면 신이 나고 한마디 안 하면 서운해지고 이렇게 살면 내 감정이 온전히 남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어제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은 차가울 수 있고 오늘 화가 났던 사람이 내일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가치관, 내 신념,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이것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옷도 신경 쓰고 말도 조심하고 눈치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속담도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마음의 주인은 마음이다. 내 마음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정합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해도 그 평가에 동의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잡을 때 관계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한 뼘의 여유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내가 만든 기대에서 옵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진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거리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좋은 사람은 많지만 나와 맞는 사람은 귀합니다. 넓은 인맥보다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질 때 그 뒤에 숨은 감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혹시 요즘 인간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내 속도대로 내 마음을 지키며 소중한 인연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차 한 잔 마시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작은 시간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줍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저 사람 때문일까? 내 기대 때문일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